자, 목요일 이 시간 동키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줄 뾰로롱 마법 봉선미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우아하게 바꿔드리는 마법사 봉선미입니다. 우아하게. 오늘 어떤 이야기로 지갑 좀 채워볼까요? 네, 저희가 목요일에는 아름다운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름다운 노후라는 말이 좀 추상적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동키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경제적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게 가장 큰 관심사이자 참 궁금증이거든요. 맞습니다. 경제적인 여유 없이 어떻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겠어요.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다만 구체적이고 또 실천 가능한 거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이 수반돼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재무 설계를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 노후를 위한 재무 설계를 해야 된다. 사실 모르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재무 설계. 재무 하는 순간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설계? 이것도 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이거를 좀 습관적으로 생각하려면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젊을 때 어릴 때부터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재무 설계는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현재의 재무 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요. 생애 단계별 목표를 수립해서 소득과 지출, 저축, 투자, 보험 등에 대한 실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설계 과정을 거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가면 아주 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무 설계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여러 번 하실수록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내 삶에는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 적극 동의합니다. 네, 지금 방송 시작하자마자 봉선미 전문가께서 우리들한테 화두를 하나 딱 던져주셨어요. 자, 그러면 특히 어떤 분들한테 재무 설계가 좀 필요할까요? 네, 재무 설계는 소득이 있는 전 연령의 모든 분들께 사실은 필요한데요. 예외 없다. 그렇죠. 예외가 없습니다. 취업과 또 결혼, 주택 마련, 자녀 교육, 그리고 노후 생활과 상속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목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또 교통사고, 질병, 각종 재해 등 뜻하지 않은 위험에도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모든 분, 모든 연령대에 필요한 거죠. 모든 날 모든 순간 같네요. 인생 전반에 걸친 틀을 짜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종합 재무 설계도 필요하겠고요. 다만 특정한 목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은퇴나 보험 등 개별 재무 설계도 노후 준비에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서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누구나 요즘에 다들 열심히 살죠. 하지만 그건 기본이고 여기에 재무 설계도 더해져야만 우리의 노후가 빛이 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만나고 돌아오셔서 사연 소개해 주실 분도 재무 설계를 받으신 분입니까? 어때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무 설계가 반드시 종합 계획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각각의 재무 요소들 중 필요 부분에 대한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투자, 또 보험, 세금 등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결국 원하는 재무 목표도 전체적인 재무 상황을 고려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재무 상황을 상담을 통해서 안내 받으시면 되고 내가 뭔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 뭔가 걱정이다. 그럼 세금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함께 점검을 받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자, 그럼 좋습니다. 이번에는 상담을 하고 오신 분의 그 고민을 함께 들어보고요. 이 분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을 방송에 맞게 재구성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이고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기 기술자고요. 제가 매일 아침 돈키호테를 매장에서 틀어놓고 있는데요. 손님들과 함께 듣다가 가입한 보험 얘기 하다 보면 저만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맞벌이다 보니까 현금 여력이 좀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사실 저는 다른 곳에 뭐 투자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저희 부부 노후를 위해서 대부분은 보험을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들었거든요. 방송을 듣다가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저축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300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를 대부분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으로 납입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험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고생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정말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0대 후반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후가 좀 걱정이 되실 텐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불안함도 있으시고 직접 만나고 오셨죠? 네, 미소가 너무나 예쁘신 미용실 원장님을 직접 뵙고 왔는데요. 머리도 그때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조금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죠. 네. 전기 기술직으로 일하고 계신 남편분과 또 군대 간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미용실에서 함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구나. 가족이 굉장히 단란하게 살고 계신데 뭐 진짜 열심히 생활을 하고 계시구나. 간단한 소개만으로도 좀 느낄 수 있는 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축을 보험으로 하고 계신데 좀 걱정이 돼요. 노후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라는 부분 물어보셨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지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앞서 사연에서 그 안내를 해드린 대로 3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4인 가족 보험료로 불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오죽하면 돈 벌어서 다 보험회사 가져다 준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실 정도로 보험료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우스갯소리긴 한데 웃기에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3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이 넘는 돈이면 매달 내면서도 이거 맞는 거겠지? 이 불안함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험을 납입 중이신 건지 부부부터 살펴보죠. 네, 두 부부가 실손을 포함한 통합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사실 실손을 제외한 보장은 골절이나 상해 후유 80% 이상 등 재해 쪽만 보장이 되고 있어서요. 사실상 실손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부부가 각각 완납된 CI 종신보험 21만 원과 또 15만 9천 원에 암진단금과 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자금 위주로 더군다나 심각한 절대적으로 심각한 그런 CI 종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식으로 80세 만기 보장을 가지고 계셨고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주계약으로만 각각 부부가 100만 원씩 20년 납입 기간 중 15년 정도를 불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금액이 상당히 컸네요. 네. 그러니까 부부가 각각 100만 원씩 가지고 계신 여기서 일단 200만 원이 빠지는 건데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으로 15년을 이미 납입을 하신 상황이었고 맞습니다. 이미 완납이 된 그러니까 더 이상 납입할 필요가 없는 CI 종신보험도 두 분이 20년 동안 36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9천만 원 정도를 이미 종신보험에 납입을 하신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200만 원씩 20년이면 5억 원 가까운 돈을 또다시 불입 중이신 건데 네. 아니 왜 이렇게 종신보험이 많아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축이라고 생각하시고 불입 중이셨고요. 종신보험을. 그렇죠. 그리고 향후에 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는 말에 정말 열심히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종신보험은 저축 상품이 아닙니다. 동키 여러분, 물론 요즘 판매되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납, 7년 납 납입 후에 각각 5년 또는 3년의 시간을 거치 기간을 두고 나서는 120%가 넘는 환급률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사망보장과 함께 저축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기납 종신을 제외한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20년 완납 후에도 원금 도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연금 전환 시에는 해약 환급금으로 연금을 전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역시 본인이 납입한 원금을 찾기도 굉장히 힘든 경우여서요. 절대적으로 종신보험은 저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수령으로도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죠. 그렇죠. 예, 불가능하다는 네. 게 아니라 가능은 한데 연금 수령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약 환급금으로 연금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금 이상으로 연금을 받기는 힘들다. 우리가 연금을 왜 드는 건데요? 더 우리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으로 연금을 받기 위해서 연금이라는 걸 드는 건데 내가 원금조차도 연금을 못 받게 되면 그걸 뭐하러 납입을 하냐라는 거죠. 이 큰 돈을 저축이라는 생각에 그동안 열심히 불입을 하셨을 텐데
이 내용을 봉선미 전문가한테 듣고 나서는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열심히 살아온 시절을 본인이 도둑 맞은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치. 저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200만 원은 네. 지금 15년? 15년을 불입을 이미 하신 거고 앞으로도 향후에 한 5년 정도 불입을 더 하셔야 그쵸. 되는 거죠. 그럼 자녀분들 보험은 어땠습니까? 네, 우선 군대에 가 있는 큰아드님은 역시 엄마 아빠처럼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무려 48만 원씩 불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계약은 20년 납이지만 특약은 갱신형으로 80세까지 계속해서 불입을 해야 되고요. 또 3년 전부터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둘째는 다행히 종신보험은 없었는데요. 30세 만기 어린이 보험에 9만 원씩 불입 중으로 거의 완납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의 갱신형 암보험과 건강보험으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식으로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좁게 15년 갱신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뭔가 단 한 명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네요. 맞아요. 첫째 아들도 아직 뭐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뭔가 48만 원이라는 큰 돈을 종신보험에 불입을 하고 있고 게다가 막내, 그러니까 둘째도 종신보험은 없었지만 어린이 보험도 30세 만기인데다가 거기다가 보장 범위도 굉장히 좁게 되어 있고 뭔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우리 동키분들 중에서도 10년, 15년 전에 종신보험을 주계약으로 가입을 하시면서 이거 연금으로도 쓸 수 있고요. 사망 시에는 사망보장금도 받을 수 있고요. 이거 저축처럼 놓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납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방송 들으시면서 몰라. 이미 오랫동안 납입했는데 지금 깨면 손해 아니야. 몰라. 계속 그냥 갖고 가는 수밖에 없어.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손해 안 보고 정리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는 걱정이 없어야 맞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렇죠. 두 분이 착실하게 맞벌이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두 자녀분들도 성장해서 교육비라든지 다른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지가 않거든요. 충분한 자금을 원하시는 노후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한데도 돈이 줄줄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다 보니 목적에 맞는 자금 이동이 지금 안 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 설계를 통한 돈의 흐름부터 살펴봐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오랜 기간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해 오셨던 분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연금으로도 수령 가능해요. 또 사망 시에는 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납입을 해 오신 4인 가족이었습니다. 자신들, 그러니까 부부의 보험금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의 보험금까지도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 오셨었는데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을 해 오실 수 있는 그런 자금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자금에 사용을 해 오시는 바람에 지금 노후 자금으로 활용을 못 하시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제는 솔루션을 드려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과연 이분들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의 수입으로 살고 계시는지 또 어느 정도 지출을 하고 계시는지. 네, 우선은 한 600만 원 정도의 그 수입을 가지고 계신데요. 매달. 사실상 재무 설계 그 첫 단추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거든요. 네.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적어 내려가면서 현재 우리 가정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이 사실은 1순위지 않습니까? 재무 설계는 적절한 자금의 배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냉장고를 안방에 두고 세탁기를 거실에 둔다든지 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금도 각각의 목적에 맞는 제자리가 있습니다. 자금도 목적에 맞는 제자리가 있다. 굉장히 좋은 비유입니다. 생활자금에 쓰일 돈인지, 이게 교육자금으로 쓰일 돈인지, 아니면 나중에 결혼할 때 쓸 돈인지, 노후자금으로 들어갈 돈인지, 이게 정확하게 쓰임이 다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쓰임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 자금이 언제 쓰일지 기간을 계산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눈 다음에요. 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를 이용해서 다양한 상품 중 선택을 하는데요. 자산의 배분은 예적금, 보험,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을 조화롭게 내 상황과 목적에 맞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재무 설계입니다. 지금 문자창으로 재무 설계 꼭 필요한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재무 설계 정말 필요한 건데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자, 재무 설계가 이런 겁니다. 나한테 어떤 돈이 필요한지, 내가 지금 얼마의 돈이 있고 어느 정도를 저축할 수 있는지, 단기, 중기, 장기로 내 목적 자금들을 나누고 어떻게 이 돈들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거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거고요. 전문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창으로 요청 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연자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자금 배분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재무설계의 첫 단추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알고 지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사실 가계부를 쓰고 정리하는 생활이 가장 좋은데요. 대부분은 가계부 좀 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내가 어차피 꼭 써야 될 돈에만 돈을 쓰지 낭비를 하진 않기 때문에 가계부를 쓰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도 그래요. 꼭 써야 될 때만 다 써요. 쓸 때 쓴다. 네, 그럼요. 내가 낭비를 안 해요. 그렇죠. 물론 다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돈의 흐름을 정리해보는 행동은 하지만 우리가 충전을 위해서 잠을 자야만 그 다음 날도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듯이 당연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과 같거든요. 동기 가정도 이번 기회에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의 소득은 한 6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그중 생활비 등의 고정 지출 금액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저축액이 종신보험의 보험료로 납입이 되고 있었어요. 그랬겠네요. 예, 그 부분이 사실상 가장 특징적이고 안타까운 부분이셨고요. 살면서 필요로 하는 목적 자금이나 이 은퇴 후에 최종 노후 자금 등 준비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하고 계셔서 사실 제가 많이 속상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한 5년 뒤에는 이런 것 좀 해봐야지. 내가 한 10년 뒤에는 이런 거 하고 싶다. 목표는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내 자금 흐름은 거기에 맞춰서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5년 뒤에 뭐는 하고 싶은데 거기에 맞춰서 내 돈이 저축되고 있진 않아요. 그건 너무 막연하거든요. 예. 저희 막내가 늘 그러거든요. 숙제를 해라 그러면 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하냐는 거죠. 어떻게 과목을 나눠서 공부도 좀 제대로 하고 내 인생 목표를 지금 둘째 숙제랑 비교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진짜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꿈 이상 그런 건 아닌데 되게 네. 현실적인 건데 네. 마치 그렇게 흘러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사연자분 앞서 사연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앞으로 미용실을 확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노후 대비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자녀분들 결혼도 아직 안 하셨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름의 단기, 중기, 장기 계획들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분 600만 원의 소득이 있고요. 지금 300만 원이 보험료로 나가는데 이렇게 많이 보험료를 내실 게 아니라 단기, 중기, 장기 계획들 충분히 세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봉선미 전문가께서 도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인생 여정에서의 주요 이벤트를 정리를 해야 되고요. 미용실 확장 자금, 또 자녀 결혼 자금, 노후 자금 등 목적 자금에 이름을 붙여준 후에 그 자금이 앞으로 몇 년 안에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단기 자금과 중단기 자금 그리고 장기 자금으로 기간을 나눠서 각각 다른 주머니를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한 바구니로 저축을 이렇게 해놓으시면 정확한 자금 마련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고요. 또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가져가실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보험 상품의 경우도 보장성 상품과 연금 상품 등 다양한 내용으로 그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요. 어딘가에 과하게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 반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니까요. 반드시 따로 구분을 해서 돈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가정은 보험료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30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일단 이거 정리하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20년 만기인데 15년을 내셨어요. 그렇죠. 정리를 하기엔 너무 많이 내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선은 그 보험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장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장자산 중 특히나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은 반드시 업그레이드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각각 6만 원과 4만 원에 안내를 해드렸고요. 네. 두 아드님은 20년나 100세 만기 어린이 보험으로 또 10년간 입원 수술이 두 분 다 없으셨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 할인에 30% 추가 할인을 더해서 각각 10만 원씩 보장성 보험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종신보험은요. 사실상 완납된 두 분의 종신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신보험은 목적에 안 맞는 상품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건 해지 환급률이 무려 15년을 불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67%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손해율이 엄청 크네요. 엄청 크죠. 네. 손해율이 큰데다가 월 납입하는 보험료 자체도 크기 때문에 음.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몇 천만 원씩 손해 액수가 생기게 그러니까. 되거든요. 이걸 그냥 해지하기에는 너무 아까운데요. 너무 아깝죠. 그래서
감액 완납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감액 완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사망 보장은 줄어드는 대신에 앞으로 연금 자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는 보험료는 없앴어요. 그렇죠. 대신에 완납을 처리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5억 사망 보장을 받는다라면은 그거를 뭐 2억으로 줄이는 대신에 3억이라는 돈을 줄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낼 돈을 없애고 난 오늘까지만 낼게요. 이렇게 해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확보된 자금으로는 변액연금에 각각 20만 원씩 월납 금액은 20만 원으로 정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 납입이라고 해서 전혀 사업비라든지 수수료를 떼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납입을 30만 원을 더해서 각각 50만 원씩 두 분이 변액연금 상품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48만 원 종신보험도 사실상 어머님께서 불입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이미 3년 정도를 불입을 했지만 과감하게 요거는 해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돈으로 주택청약부금과 역시 10년 납 연금 상품에 각각 10만 원씩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듣다 보면 부부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감액 완납이 가능했고 큰아드님은 과감하게 해지를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도 감액 완납이라는, 그러니까는 이 손해를 보지 않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품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오래 납입을 했어도 어떤 상품은 되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아서 정리정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는 최대한 적게 혹은 없앨 수 있으면 없애는 방법으로 손해는 보지 않는 방식으로 쓸데없는 건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건 전문가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분명한데도 그동안의 수고로움 때문에 계속 붙잡고 있는 거는 오히려 손해를 더 늘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주신 것 같고요. 부부 종신보험에서 절약된 200만 원 중에 100만 원 연금으로 활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은 어떻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네, 앞으로의 목적 자금으로 3년 후에 미용실을 확장할 계획을 맞아, 가지고 맞아. 계셨거든요. 그리고 또 단기 자금도 우리가 살다 보면 쏠쏠찮게 들어갈 일들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의 결혼도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가셔야 적절한 순간에 어려움 없이 큰일을 칠 수가 있어서요. 그렇죠. 50만 원은 단기 적금으로 단기 자금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수령을 해가면서 다시 덧붙여서 돈을 모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50만 원은 적립식 펀드를 통한 중장기 자금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볼게요. 첫째, 재무설계의 첫 단추는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재무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재무설계를 통한 노후 자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봉선미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